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안경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범죄 4건 중 1건은 사기죄일 만큼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은 사기 사건 중 가장 피해 금액이 크고 난이도가 높아 많이 문의 주시는 투자 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사기 고소의 목적은 피해 회복에 있으므로 실형 여부가 중요한데요.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형이 나와서 구치소로 들어가면 대부분 합의금을 만들어서 연락이 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투자 이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요. 사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주는 순간에 성립되는 범죄이고요. 투자 이후의 사정을 강조하는 고소는 대부분 민사 문제로 보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꾼이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사람의 의도는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서 입증이 어렵고요. 사기꾼들도 내가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사기꾼의 의도를 강조하는 고소는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투자금을 다른 데 쓰면 용도 사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금을 다른 데 쓴 것 같다는 추측성 주장은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사기꾼들의 방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요. 대부분 사기꾼들은 피해자 한 명한테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사기를 치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사업 투자 명목으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10명에게 총 1억 원을 받아간 사기꾼이 1,000만 원은 밀린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고 9천만 원은 다른 데 쓴 경우에 1,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용도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꾼은 1,000만 원을 밀린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요. 수사기관은 투자금의 일정 부분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 고소 시 용도 사기 주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보충적으로 주장하거나 수사 요망 사항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투자 사기로 고소하면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고소를 반리할 수 없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실랑이 하실 필요 없이 민원실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가 되고요. 사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투자 피해 회복에 아주 소극적인데요. 일반적으로 투자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대신 수익에 제한이 없고요. 대여금은 원금 보장이 되는 대신 이자 제한법에 따른 수익 제한이 있거든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에 대한 위험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투자금 편취라는 사기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 사기 고소를 고소장과 고소 보충서로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실무적으로 사기는 경찰의 경제범죄팀에서 수사하는데요. 경찰도 사기꾼들을 잡기 위해 경찰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을 경제범죄팀에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이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 논리와 증거들을 다 확보한 후에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말을 맞추어 버리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투자 사기의 경우 우리의 전략과 무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범죄 사실만 기재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조사 때 핵심 논리와 증거가 포함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 즉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데 있거든요. 특히 투자 사기는 투자 당시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킬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이나 프랜차이즈 등 투자 관련 사기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몇 프로 수익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사기꾼들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있었다면 힘들게 피해자에게 무리한 조건으로 개인 투자를 받을 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겠지요.
즉 이렇게 무리한 조건으로 개인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 즉 투자 당시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러한 원금 보장 약정은 유사수신 행위 위반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전액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원금 보장형 투자 모집 행위는 사기죄와 별도로 유사수신 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투자 사기보다 유사수신 행위 성립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따라서 유사수신 행위만 성립한다 하더라도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기죄와 함께 고소해서 플랜 B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 등 투자 열풍에 편승한 투자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 사기는 피해 금액이 크고 난이도가 높아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인데요. 다만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